법은 사장님 편일까요? 아니면 사장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적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거듭나기 위한 적합성 진단 다들 스스로 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사장님이 내 아이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 이런 걱정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 하나 내주려니 주변에서 무서운 소리를 너무 많이 하네. 법이 까다롭다던데 고소당하면 어쩌지?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가맹사업법 정말 촘촘하고 엄격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오늘 가맹거래사이자 경영학 박사인 제가 단언컨대 하나만 약속드리겠습니다. 법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족쇄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주변에서 겁주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한 본사는 망설임 없이 속도를 냅니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속도가 3배 이상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사 설립의 어부터 지까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깔끔하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사장님은 법을 두려워하는 장사꾼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영리한 CEO의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라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로드맵을 그려봅시다. 제가 수많은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며 정립한 성공 공식입니다. 1단계 상표권 확보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뺏기면 그 비즈니스는 끝입니다. 가장 허망하게 무너지는 본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맹점 30개쯤 늘렸는데 갑자기 내용 증명이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그 이름 내 거니까 간판 다 내리세요. 사장님, 식당의 이름은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영혼입니다. 상표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건 남의 땅 위에 빌딩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영학적으로 브랜드 자산 가치의 출발점은 바로 배타적 소유권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체크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카테고리 선점 전략입니다. 2단계 법인화입니다. 왜 개인 사업자로 본사를 하면 위험할까요? 박사님, 그냥 지금 사업자로 가맹점 내주면 안 되나요? 안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책임의 한계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수많은 가맹점주와 계약관계를 맺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로부터 사장님의 개인 재산을 보호하려면 법인이라는 인격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외적인 공신력, 그리고 향후 투자 유치나 M&A를 고려한다면 경영학적으로 법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단계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본사의 이력서이자 성적표입니다. 가맹사업법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벌었는지, 가맹점주에게 얼마를 받을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낸 문서가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서류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그 즉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등록만 한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정보공개서는 예비점주들이 가장 먼저 보는 본사의 얼굴입니다. 마케팅 박사인 저는 이 서류를 단순한 법적 문건이 아니라 우리 본사의 탄탄함을 자랑하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합니다. 4단계 가맹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를 지켜주는 유일한 약속어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없을 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순간 사장님의 목숨줄이 됩니다. 물류 마진을 어떻게 확보할지, 영업지역은 어디까지 보호할지, 점주가 레시피를 유출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가맹거래사인 제가 판단할 때 이 모든 것이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베낀 계약서요? 그건 구멍 숭숭 뚫린 그물로 고래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5단계 가맹금 예치 제도를 지켜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관련 법을 잘 지키며 신뢰를 쌓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점주에게 받은 첫 가맹금 바로 사장님 주머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은행이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써? 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점주와의 신뢰를 담보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시스템화하는 것만으로도 이 본사는 정직하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드맵을 알았으니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진짜 칼싸움 이야기를 해보죠. 가맹거래사인 제가 현장에서 사장님들을 보호하며 겪은 피 튀기는 실전 팁입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보면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에 매우 엄격합니다. 우리 브랜드니까 무조건 여기서 해 라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하지만 경영학적으로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 강제가 아니라 디자인 감리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법을 지키면서도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유지하고 본사의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설계하는 법.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디테일입니다. 허위 매출 부풀리기는 그야말로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가맹점 하나 더 늘리고 싶은 마음에 여기 한 달에 무조건 5천 찍어요 라고 구두로 약속하셨나요? 객관적 근거 없는 매출 보장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본사가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십시오. 인근 지역의 평균 매출, 상권 분석 자료 등 경영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해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과징금 위기 탈출기.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모치킨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가맹점주들과 원부자재 가격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의 갑질이라며 공정위 제소를 준비 중이었고 예상 과징금만 억 단위가 넘는 상황이었죠. 이 경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본사가 제공하는 필수 물류의 정당성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의 문구, 데이터 한 줄의 근거가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0으로 가치는 무한대로가 핵심입니다. 사장님들, 오늘 강의 내용이 좀 딱딱하셨나요? 하지만 이 딱딱한 법이라는 뼈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브랜딩이라는 살도 붙이고 매출이라는 꽃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법전을 뒤적이고 서류를 만듭니다. 그러다 1년을 허비합니다. 그 1년 동안 경쟁 브랜드는 가맹점을 20개, 30개 늘려나갑니다. 사장님, 경영학에서 가장 무서운 비용은 기회비용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한두 달이면 완벽하게 세팅될 일을 왜 혼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십니까? 사장님의 시간은 가맹점을 어떻게 더 성공시킬지, 어떤 신메뉴로 고객을 감동시킬지를 고민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CEO의 역할입니다. 골치 아픈 일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리스크는 0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사장님은 브랜드의 가치를 무한대로 키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저와 제 파트너들은 사장님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본사 세팅은 끝났는데 대체 가맹점주는 어디서 찾나요? 대한민국 예비 창업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첫 가맹점주 유치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법적 점검이 필요하신 사장님은 아래 상담 링크로 문의 남겨주십시오. 사장님의 브랜드가 법 앞에 당당한 진짜 1등 브랜드가 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 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